분명히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문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왔는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런데 더 끔찍했던 건 며칠 뒤에는 손주 이름까지 순간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 얼굴을 보면서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문득 여기가 어디지 하고 순간 멍해졌던 적 있으셨습니까? 분명 매일 다니던 집 아닌데도 눈앞이 낯설게 느껴지고 방금까지 하려던 말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말입니다. 어떤 분은 시장에서 평생 알고 지낸 이웃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서 계셨고, 어떤 분은 밥을 올려놓고도 깜빡 잊어 냄비를 태우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하고 넘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4세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안경 둔 곳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은행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고, 또 어느 날은 10년 넘게 다닌 경로당 길을 순간 헤매기까지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아버지가 그냥 깜빡하시는 거겠지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자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순간 가족들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과 단 1분짜리 손가락 자극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던 기억이 맑아졌고 아침마다 손주 숙제를 봐주실 정도로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머릿속 안개가 거친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 대충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기억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 얼굴을 오래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내 이름과 삶을 잃지 않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셨습니까?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또 물어보거나 약속 날짜를 자꾸 헷갈리지는 않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열었지? 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쉽게 하던 돈 계산이나 은행 업무가 괜히 복잡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짜증이 늘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중 단 하나라도 요즘 나도 그런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문제는 뇌로 가는 피와 산소, 영양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목과 어깨가 굳어버리면 뇌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 눌리면서 머릿속 순환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밭에 물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시들다가 결국에는 말라버리겠지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피와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고 심하면 방향 감각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활동을 하고 나면 쓰레기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으면 뇌세포에 달라붙어 기억력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뇌는 스스로 청소를 하는데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 청소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뇌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 이미 달려있는 손과 손가락만 제대로 사용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목 뒤를 1분 동안 풀어주는 습관만으로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뒤로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깜빡깜빡하던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사람들과 자주 웃고 대화하기 시작한 뒤 우울감과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뇌를 굶기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는 입맛 없다고 대충 밥 한 술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영양을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에서는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않으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뇌세포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름 성분이 풍부합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은 뇌신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재료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뇌를 늙게 만드는 나쁜 산화물질을 줄여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처럼 색이 진한 과일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먹는 식습관 자체가 뇌를 천천히 살리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빵과 커피만 드시다가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견과류를 조금씩 드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생선을 챙겨 드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집중력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던 것이 줄어들고 텔레비전 내용도 훨씬 잘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루 5분만 뒤로 걸어보십시오. 처음 들으면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멀쩡히 앞으로 걸어다니는데 뒤로 걸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익숙한 행동에는 점점 반응을 덜합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움직임만 반복하면 뇌가 긴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로 걷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집중해야 하며 평소 안 쓰던 근육과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집중력과 판단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뒤로 걷기는 이 부분을 강하게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하고 처음에는 벽이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겨우 몇 걸음만 걸으셨는데 한 달쯤 지나자 몸 균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일부러 안 쓰던 손을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정말 좋아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너무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손으로 밥을 먹고 같은 길로 다니고 같은 행동만 반복하다 보니 뇌가 점점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만 줘도 뇌는 깜짝 놀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안 쓰던 손 사용하기입니다. 오른손잡이인 분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치약도 떨어뜨리고 손이 덜덜 떨릴 수 있습니다. 숟가락질도 어색하고 컵 들기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함이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순간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왼손으로 양치질을 시작한 뒤 머리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이 날 정도로 불편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재미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리모컨도 일부러 반대손으로 들고 휴대전화도 왼손으로 조작해 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창한 훈련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뇌를 깨우는 작은 자극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늙지 않게 하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중에는 괜히 나가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뇌를 아주 빠르게 늙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엄청난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웃으면서 대화할 때는 뇌로 가는 혈액량이 크게 늘어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까지 분비됩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움직임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긴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 저하 속도가 훨씬 빠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75세 이정자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하신 뒤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울한 정도였는데 점점 말수도 줄고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딸의 권유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옛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생기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머리가 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사람 이름도 잘 기억나고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뇌는 사람 속에서 살아납니다. 혼자 있으면 점점 굳어가지만 웃고 이야기하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던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목 뒤를 자극하는 1분 습관입니다. 먼저 편하게 의자에 앉으십시오. 허리는 너무 힘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손을 뒤로 가져가 목덜미를 만져보십시오. 귀 뒤쪽 아래를 따라 손가락을 내려오다 보면 살짝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이 부분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보십시오.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시원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상태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코로 셋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으로 6을 세며 길게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목과 어깨에 쌓였던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아주 천천히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빠르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동작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목 뒤가 뜨끈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굳어있던 목 주변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 흐름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텔레비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목 주변이 굉장히 뻣뻣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1분씩 꾸준히 하신 뒤 머리가 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 껴 뒤통수에 가볍게 대 보십시오. 그리고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목 뒤쪽과 어깨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목이 앞으로 굽어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이 앞으로 굽으면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 목 근육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결국 혈액순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잠깐이라도 목 뒤를 늘려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목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무리해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야 하고 포기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꾸준히 움직이면 늦게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이 넘어서도 신문을 읽고 글을 쓰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총명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60대인데도 금방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 숫자가 아니라 뇌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아주 위험한 오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뇌 건강을 스스로 망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위험한 착각. 첫 번째는 바로 나이 들면 원래 다 깜빡하는 거야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기억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나는 것과 방금 들은 이야기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나중에라도 떠오르면 단순 건망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누가 힌트를 줘도 끝내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처음에는 자꾸 휴대전화를 어디 뒀는지 찾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아들이 다녀갔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작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신호를 늙어서 그래하고 무시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착각은 머리 쓰는 게임만 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화투, 바둑, 장기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입니다. 뇌는 늘 하던 것만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도 안 가본 시장에 가보는 것, 새로운 반찬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 평소 안 듣던 음악을 들어보는 것,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 모두가 뇌에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노래를 안 부르셨는데 우연히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도 자꾸 틀리고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표정 자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냄비 올려놓은 걸 자꾸 잊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따라하려는 과정 자체가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정말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길은 안 잃어버리니까 괜찮아. 여러분,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오는 병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금방 이해하던 이야기가 잘 안 들어오고 계산이 느려지고 성격이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화를 참지 못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불안해지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박정희 어르신은 원래 굉장히 온화한 성격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자꾸 화를 내고 누가 자기 물건을 훔쳐간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인지 저하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격 변화도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조건 집에서 해결하려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질환을 대신 치료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매일 다니던 길에서 자꾸 방향 감각을 잃을 때, 돈 계산이나 은행 업무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을 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가족 얼굴이나 이름이 자꾸 헷갈릴 때, 성격이 갑자기 심하게 변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먼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뭐가 이상하냐며 화를 내시지만 사실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훨씬 오래 건강하게 생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십니다. 그런데 깊은 잠은 뇌 청소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조용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며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영상을 오래 보다가 새벽까지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습관을 바꾸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만든 뒤 훨씬 숙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면이 늘어나자 낮 동안 멍한 느낌도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햇빛을 꼭 보십시오. 햇빛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뇌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침 햇빛을 받으며 가볍게 걷는 습관은 잠의 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 안에만 오래 있으면 몸과 뇌가 점점 밤낮 구분을 헷갈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물을 너무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자주 멍하거나 어지러운 어르신들 중에는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살아납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부터 빠르게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짧은 산책도 좋고, 노래도 좋고, 손주 이름 외우기도 좋고,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뇌에는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목 뒤, 지압과 스트레칭도 꼭 꾸준히 해보십시오. 하루 아침 저녁으로 딱 1분만 투자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즘 머리가 덜 답답한데, 예전보다 덜 깜빡하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뇌 건강 역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지금의 뇌를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방법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뒤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목 뒤 지압 매일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기억력 때문에 불안해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고 살아온 세월이며 내가 나로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삶의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그 기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이 필요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